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자, 오늘은 연속으로 나오는 두 문장을 딕테이션 해볼 겁니다. 그리고 딕테이션 연습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또 풀어 드릴 거예요.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I have a book 이러기도 하고 I have got a book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이걸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있는데 나는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I have to go 이러기도 하고 영화나 미드를 보면 I gotta go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have to 하고 gotta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건데 저게 지금 have to가 변해서 gotta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안 비슷하게 생겼죠. 도대체 have to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얘가 완전히 변해갖고 gotta 이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까 이걸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재밌겠죠? 실제로 살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또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리스닝 능력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회화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정정할 거예요.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딕테이션 훈련을 시킬 때는 나중에 채점을 해야 되니까 받아 쓰게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였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자꾸 스펠링에 신경 쓰게 되는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펜으로 받아 적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이 단어는 뭐지?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이 단어는 모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들리네? 이런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펠링에 집착하지 마세요. 스펠링에 집착하면 리스닝 실력 정말 안 늘거든요. 자, 그래서 종이에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딕테이션은 말 그대로 리스닝 연습이 주목적인데 종이에 받아 적게 되면 영상 진행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요. 자꾸 스펠링에 집착하게 돼서 효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습관적으로 영어 회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자꾸 스펠링 떠올리는데 이거 듣기 연습에 정말 큰 장애물이거든요. 자, 그리고 스펠링 모르셔도 영어 회화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영어 원어민들 중에는 문맹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죠? 자, 문맹인데도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자, 오히려 자꾸 대화 중에 스펠링 떠올리는 건 오히려 해로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딕테이션 할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처음 듣는 단어 나오면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마세요. 소리에만 신경 쓰세요.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우린 지금 문자,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면 뉴스, 드라마 봐도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 없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딕테이션 할 때 반드시 지키셔야 할 거. 첫 번째, 절대 쓰지 마라. 두 번째, 철자 신경 쓰지 마라. 세 번째, 모르는 단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나한테 들렸는지 소리에만 집중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바로 딕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자,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 이 단어예요. 자, you are를 줄인 거죠. 보통 어떻게 발음들 하세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부터 보던 놈이에요. you are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차라리 안 줄인 게 읽을 때 갈등 없고 편하지 않으세요? you are. 근데 저걸 저렇게 줄여놓고 나니까 대부분 you are 저거를 짧게 발음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you are 이거를 짧게 발음해서 you are
이렇게 저렇게 줄여놓은 놈을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철자 E 보이시죠? E. 쟤는 소리가 없죠. 즉 액센트가 없어요. 자, 액센트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E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예를 들면 have 같은 경우죠. 이참에 액센트가 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액센트 하면 강세 그래가지고 강하게 읽어라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게 또 강세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를 각각의 음절에 액센트를 한 번씩 넣어갖고 이동시키면서 읽는 게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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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강세를 이동시켜 가면서 읽는 게임, 강세 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액센트, 강세라는 건 이렇게 목청 높여서 시끄럽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세가 있다고 해서 힘을 빡 줘갖고 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액센트는 강하게 읽어라가 아니에요. 액센트가 있는 부분을 강하게 읽어야 한다면 5분만 대화를 해도 지쳐나가 떨어질 거예요. 자, 화면에 있는 저 문장, 저기 빨간 점 찍힌 데가 다 액센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읽으면 I have a desk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좀 과장해서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건 아니다 싶죠? 액센트는 모음에만 오는데 액센트가 있다는 것은 그 모음을 선명하게 정확하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철자 E를 예로 들면 액센트가 있으면 에, 이 이렇게 우리 귀에 딱딱 꽂히는 선명한 발음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선명한 게 에, 그 다음 선명한 게 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액센트가 없으면 액센트가 없는 모음은 다 이렇게 발음이 나요. 게다가 이 이라는 철자는 액센트가 없고 맨 끝에 있는 경우는 아예 사라져버려.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have 얘처럼요. 자, 모든 모음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줄인 단어 맨 뒤에 이는 액센트가 없어요. 즉 날려라 이 말이에요. 날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 위에 있는 점 저거 apostrophe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거 저거 발음해요 안 해요? 저 점을 어떻게 발음해요? 발음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있으나 마나요. 날려. 그럼 뭐가 남아요? 요렇게 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놈 아니에요? 이건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너는 you, 너의 your.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your 이렇게 읽으면 돼요. 소유격이 있듯이. 자, 그러면 you're going out. 이제 발음이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거를 you are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your. 자, 이렇게 소유격처럼 읽으시면 돼요. you're going out. 됐죠? 그럼 이 부분 your 여기에 집중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going out. 빨간색 표시된 곳 잘 보세요. ng는 우리말의 이응 받침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걸 going 하고 이응 받침으로 많이 읽잖아요. 근데 ing 하고 끝까지 발음을 해버리면 그 뒷단어 발음하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너무 내려가 버리거든. going 이렇게. 그래서 원어민들은 going 하고 이응 받침으로 읽기도 하지만 G를 날려버리고 N까지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o in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노래 자막 보면 이렇게 표기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G 날려버리고 N까지만 발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oing 이게 아니고 going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새로운 발음 원리 하나 추가하네요. 자, ng는 불편한 경우 n까지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건 going 이렇게 안 읽고 go in. 그래서 you're going 이렇게 읽어요. going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going 이렇게 끝까지 안 가고 going 니은 받침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자, 들으셨죠? 자,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따 쇼츠 가셔서 많이 들어보세요. 쇼츠 링크 설명란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going to가 gona로 변하는 거예요. 놀랍죠? 신기하죠? 하지만 이 과정은 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패스할 겁니다. 근데 회화 영상 1, 2, 3강 들으신 분들은 이거 직접 알아내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자, 제가 막 떡밥을 너무 투척하지요? 어쨌든 going to가
go now로 변한 건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go in 하고 발음하고 나니까 뒤에 out이 나오네요. 자음 모음 만났네. 그죠? n 자음과 모음 o 만났죠? 자음 모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합초. 자, go in out 아니고 going out 이렇게. 자, going out 요 부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그 다음은 with the예요. 자, 발음 원리 하나 더. 유사한 발음이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해라. 우리 올인원 강의 1강에서도 화면 속에 있는 저 부분을 everybody is 이렇게 안 읽고, 물론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이 발음, everybody 할 때 이 발음, is 할 때 이 발음, 이게 겹치니까 한 번만 발음하는 거죠. 살짝 길게 하더라도 한 번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body's 이렇게 everybody's 이렇게 한 번만 읽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이 발음 두 번 겹치는데 이걸 두 번 다 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everybody is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한 번 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with the 이 부분도요. 빨간색 부분 발음이 같거나 유사하죠? 그러면 한 번만 발음하는 거예요. with the 이러지 말고 with the. 왜? 아니 그게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with the가 아니라 with the. 자, 이 부분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with the가 아니라 with the.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자, 어떠세요? with the guy 이렇게 안 하고 with the guy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come on. 자, 이거 이리 와 이런 뜻 아닙니다. 야, 좀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go out with는 누구누구와 사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너 걔랑 사귀잖아. 그 남자랑 사귀잖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저 문장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자, 또 한 단어씩 잡아보세요.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There's gotta be. 이거는요, 일단 통째로 알아두세요. There has to be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황당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넘어가세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전혀 공통점이 없죠. 어쨌든 there has to be 이게 there's gotta be 이렇게 변했던 거라고 전혀 지금 짐작도 안 가실 거예요. 그죠? 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저 말 자체만 알아두세요.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There's gotta be. 뭐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영문법 14강에서 공부했던 형용사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다. 같은 얘기죠? 형용사가 한 단어면 명사 앞에서 꾸미고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에서 꾸민다. 14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기는 something 이라는 명사를 자 형용사 wrong이 뒤에서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something 어떤 것인데 wrong 잘못된 어떤 것, 즉 문제거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문제점, 문제거리. 자 이렇게 something 같이 앞에 뭐가 붙어갖고 무슨 thing 이렇게 생긴 명사는 무조건 후이수식만 받아요. 형용사가 한 단어가 됐든 두 단어가 됐든 무조건 후이수식만 받아요. 자 예를 들면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 이렇게 뒤에서 꾸며요. special 형용사 한 단어인데도 뒤에서 꾸미죠. something cold 차가운 것. anything useful useful은 쓸모있는 유용한 이런 뜻이니까 쓸모있는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주의하실 건 thing 얘는 해당사항 없어요. 얘는 그냥 원래대로 the good
thing 이런 식으로 좋은 것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형용사면 앞에서 꾸미는 거예요. 왜냐고요? 얘는 앞에 무슨이 없잖아.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thing 이런 애들이 후이수식이라고. 그죠? 이거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분명히 영어책에도 무슨 thing은 후이수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thing만 신경 쓰고 앞에 지렁이 제 빨간색 지렁이 쟤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thing 앞에 뭐 있는 놈들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something good 좋은 것, anything cold 차가운 어떤 것, everything red 빨간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명사들이 후이수식을 받는 거예요. 앞에 저렇게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해갖고 thing 앞에 뭔가 붙어 있는 애들만 후이수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냥 thing 얘는 앞에 지렁이 부분이 없으니까 다른 명사들과 똑같이 수식을 받는 거예요. 아셨지요? 자, 그래서 something wrong 이거는 잘못된 것, 틀린 것, 즉 문제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with him 이 부분은 어떠세요? with him 안 하고 with them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with him 이렇게 발음하는지 with them 이렇게 발음하는지 들어보세요.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그쵸? with him 아니고 with them 이렇게 발음한다니까. 원어민들이 워낙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니까 이거 모르면 얼핏 알아듣기 어려워요. 자, 영어나 우리말이나 대명사는 약하게 발음해요. 즉 액센트를 주지 않아요. 자, 우리말 먼저 보실게요. 야, 철수가 어제 김밥 사왔잖아. 그거 상했더라. 저기서 그거가 뭘까요? 뭐가 상한 거예요? 그죠? 김밥이죠. 김밥이 상했다고. 김밥이라는 명사 대신 쓰인 거 그거라는 말인데 명사 대신 쓰였다 해서 대명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거 그거라고 정확하게 잘 안 읽어요. 한번 보실게요. 야, 철수가 어제 김밥 사왔잖아. 거 상했더라. 그거라고 발음 잘 안 하죠. 거 상했더라. 굉장히 약화시켜서 발음을 하죠. 왜 그럴까요? 앞에 김밥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을 해도 뭐가 상했는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화시켜서 발음하거나 아예 발음을 안 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요. 야, 철수가 어제 김밥 사왔잖아. 상했더라. 그냥 이래도 괜찮아요. 이 대명사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 대명사 덕분에 수많은 폭력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예방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중요하고도 숭고한 역할을 하는 착한 대명사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롯데월드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서 있는데 어떤 커플이 제 뒤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딱 봐도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앳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명사를 안 쓰는 거예요. 대명사를 안 써. 그 대화를 듣는데 정말 너무 듣기 싫고 꼴 같지 않아갖고 정말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여자의 이름이 소희였나봐요. 오죽하면 내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 자기 남친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희 지금 목말라. 그거 듣는 순간 저는 저 소름 돋는 말투는 뭐지?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남자애가 우리 소희 목말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여자애가 소희 아까 떡볶이 먹어서 그런가 봐. 소희 어떡하지? 소희 목마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대화를 20분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열받네. 아니, 놀이기구를 타야 되니까 그 줄에서 이탈하면 다시 맨 뒤로 가야 되니까 요즘처럼 스마트폰 있는 시대면 그냥 에어팟 귀에 꽂고 음악 들으면 되는데 그 시절 흔한 mp3도 저는 안 가지고 가갖고 고스란히 저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고 있어야만 했어요. 근데 놀이기구 타는데도 제 귓가에 계속 소희 목말라, 소희 어떡해, 소희 힘들어요, 소희 다리 아파, 소희 무서워 계속 이런 말이 환청처럼 들렸어요. 집에 가서도 그게 들렸어요. 아니, 저것들이 그 좋은 대명사를 왜 안 쓰는겨? 나 목말라, 너 목말라?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놀이동산도 평화로워지고 제 앞줄에 있는 커플도 저 대화 들으면서 막 킥킥대다가 나중에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그 놀이동산에 남자들끼리만 가서 화나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 커플도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앞에 이미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자 사이에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발음해요. 우리말도 똑같다 그랬죠? 어제 철수가 김밥 사왔잖아. 거 상했더라? 그거라고 발음 잘 안 해요. 거 상했더라? 분명히 저기에 그거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린 그냥 거 상했더라? 이렇게 대명사는 약하게 발음해요.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저 한국인들은 그거라고 써놨는데 거 이렇게 읽네.
그죠? 심지어 우리말은 대명사 날려버려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그랬죠? 어제 철수가 김밥 사왔잖아. 상했더라. 그냥 이렇게 해도 뭐가 상했는지 다 알아요. 당연히 김밥이 상했겠지. 철수가 상한 건 아닐 거잖아. 여기서 철수가 상했을 수도 있다고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대명사는 약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힘, 여기에는 액센트가 없어요. 아까 액센트 없으면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모든 모음이 액센트가 없으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쟤는 혼자 있을 때는 힘 이렇게 발음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대명사라 힘을 뺀단 말이에요.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요. 다 같이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H 히읗 발음까지 날려버려요. 그래서 힘 얘가 얘가 이렇게까지 변해요. 다시 한번 힘 이렇게 한 번 더 힘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래서 I love him 이게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게 읽는 방식이에요. 근데 원어민들은 I love him 이렇게 읽어요. I love him. 이게 무슨 동남아에 있는 무슨 호랑이 종류가 아니에요. 무슨 범. Love him. 액센트 없으니까 love him. 자, H 날리니까 love him. 자, 자음 모음 합쳐져서 love hi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I love him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I love him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him 얘가 with him 얘가 with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자음 뒤에 모음 이게 합쳐져요. 자음 모음 만나네 합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with the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with him 이러지만 원어민들은 with them 이래 버린다고. 이러니까 우리 귀에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알면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전치사 with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 사전에 예문에서 보듯이 money with him은 그가 지닌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omething wrong 문제점인데 with him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가 지닌 문제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re's gotta be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There's gotta be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뭐야?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With them. 걔한테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문장을 3번 더 들어보고 왜 도대체 have to가 gotta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ave라는 단어는 구어체, 즉 회화에서는 have got 이 형태로 많이 쓰여요. 뜻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have equal have got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have got 얘를 만나시면 have를 저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을 I have a book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회화체에서는 I have got a book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근데 좀 이상하지요? 회화체에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긴 것도 줄여서 쓰는 게 원칙이고 편한데 이건 되려 한 단어가 늘었거든. 이게 왜 그럴까? have가 have got 이렇게 됐으니까 한 단어를 더 쓴 거란 말이죠. 이러면 분명히 불편할 텐데 도대체 쟤들은 왜 저러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게 맞겠죠? 아니 우리 영어 회화 1강에서도 want, to를 줄여갖고 원어로 한 단어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편하려고. 저게 왜 저렇게 줄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회화 1강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되려 have가 have got으로 한 단어가 늘었거든. 저게 불편하면 저렇게 한 단어를 더 쓸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편하니까 회화체에서 굳이 저렇게 쓰는 걸 텐데 도대체 왜 저런 걸까? 자, 지금부터 이제 저게 왜 더 편한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I have got a book에서 I have를 축약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거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불편해. I've got a book.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꾸는 부분을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보셨어요? V, 자음이죠. G, 자음이죠. O, 자음 충돌하네. 자음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음법칙 배우신 거? 그죠? 앞에 자음 날려라. 자음끼리 부딪히면 불편하다. 앞자음 날려라. 그래서 V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저걸 읽어보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I've got a book 이렇게 읽지만 원어민은 V 발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I got a book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V가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엔 제가 노란색 밑줄을 칠 거예요. 어디에다 왜 치는지 잘 보세요. 보셨어요? 왜 쳤을까요? 그쵸? 자음 T하고 모음 어가 만났어요. 발음 법칙 또 나오네.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제가 외울 필요 없다 했어요. 안 외워도 돼요. 자음 모음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합쳐. 그럼 터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또 발음 법칙 또 적용. 서름 T는 침도 T고 지저분하니까 D로 변하고 더 변하면 리을까지 변한다고 했죠? 왜? 편하려고 발음하기 편하려고. 그럼 저 터 발음이 러 발음으로 될 거야. 그죠? 그러면 I got a book 이렇게 되겠네. 근데 또 발음 법칙. 자, 발음 법칙 총 7개 정도인데 벌써 몇 개가 적용되는 게 그죠? 자, I 이중 모음이잖아. 모음 2개 연타로 이 이중 모음 2개 귀찮다고 앞에 것만 발음한다고 뒤에 날려. 그래서 I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읽어요? I got a book. 그러니까 결국 I've got a book 이 문장을 원어민들은 I got a book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게 I've got a book 이렇게 읽는데 원어민들은 I got a book 이렇게 읽는다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I've got a book, 원어민은 I got a book. 이러니 리스닝이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쟤들하고 비슷하게는 읽어야지. 그래야 쟤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have to 원형을 가지고 또 한번 따져볼 거예요. have to 원형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I have to go 이러면 나는 가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회화체에서는 have 대신에 have got을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have를 have got으로 바꾸면 I have got to go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I have를 I've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줄여볼 거예요. 그럼 I've got to go 이렇게 되네. 아까하고 비슷하게 되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 부분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어때요? V 자음하고 G 자음이 충돌하죠? 자음 충돌하면 어떻게 한다고? 앞자음 날려. 그러면 V 날아가요. 그러면 I got to go 이렇게 되지요. 자, 이제 또 제가 빨간색으로 또 변화를 시켜볼 거예요. 어디가 변하는지 잘 보세요. 보셨어요? 자, T와 T 같은 발음, 유사한 발음 연타로 오지요? 같은 발음 두 번 하면 바보죠? 그럼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는 거. 그죠? I got to go, I got to go 요렇게. 근데 저 to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장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심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액센트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액센트가 없지요. 액센트가 없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to라고 읽어야 돼요? 더라고 읽어요. 그죠? 더. 그럼 I got to go 이렇게 되겠네. 근데 서름 더 얘는 발음이 너무 불편해. 침도 튀어. 그래서 D로 바꾸고 한 번 더 바꾸면 리을로 변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I got to go가 아니고 I gotta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주어 I 이중 모음이야. 귀찮아. 앞모음만 발음해. I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이제 I gotta go, I gotta go. 그래서 have to 원형, have got to 원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gotta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걸 문자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잘 보셨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I have to go 또는 I've got to go 이러는데 원어민은 I gotta go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들려 안 들려? 당연히 안 들리지. 다시 리스닝이 좋아지고 싶으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비슷하게는 발음하자. 근데 무조건 따라하며 외우는 건 소용이 별로 없어요. 자, 발음 법칙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거 적용해 가면서 연습해봐라. 그럼 우리도 금방 쟤들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발음이랑 비슷한 발음으로 원어민들이 발음하면은 그게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자, 우리는 맨날 I have to go 이러면서 원어민이 I gotta go 이러면 이게 같은 문장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번 미드 문장에서도 요거 한번 볼게요. There is 하면은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there has got to be something wrong.
자, has got to, have to를 변형시킨 거라 그랬죠? 자,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there has got to be something wrong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쓰인 has got to는 무슨 뜻이라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뜻이라니까. 근데 저기에 갑자기 왜 여태껏 have라 해놓고 갑자기 has냐? 이런 분들은 아직 3인칭 단수가 뭔지 모르시는 거니까 나중에 동사편 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걸 줄이니까 there's got to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got to 부분에서 t가 연속 2개니까 동일한 발음 한 번만 하는 거지. got to. 액센트가 없어? got to. t는 리을로 바꿔? gotta.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표시한 게 요놈이에요. 그래서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이 이해가 되셨죠? 재밌잖아. 재밌지 않으세요? 그럼 뭐뭐가 있는 게 틀림없어. there's gotta be 이 표현을 통째로 알아두시면 돼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ere's gotta be a ghost. 자, 귀신이 있는 게 틀림없어. in the room, 방에. there's gotta be money. 돈이 있는 게 틀림없어. hidden, 감춰진 돈이죠. 자, by my husband. 내 남편에 의해 감춰진 돈이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얘기예요. 남편 비상금이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발음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저 by 한번 잘 보세요. by, 이 중모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읽고 앞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바이가 아니고 바 이렇게 읽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here's gotta be money hidden by my husband. 왜 또 바마냐고? 마이도 잘 봐. 마이도. 얘 이잖아. 마이. 저것도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마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by my를 by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원어민들 발음 들어보면 나 혼자 그럴 때 by myself 안 그래요. by myself 그래요. by myself. 그죠? 밥은 셀프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by myself. 나 혼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there's gotta be money 돈이 있는 게 틀림없어. hidden 감춰진 돈이에요. 과거분사입니다. by my husband가 아니고 이중모음 다 날려 by my husband 이렇게 가는 거예요. there's gotta be money hidden by my husband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by my husband 맨날 이렇게 성실하게 발음하다가 쟤네들이 by my husband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맨날 by myself 이러는데 쟤네들이 by myself 이래버리면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제 now I gotta go saying goodbye see you again. 자, 제가 뭐라 그랬게요? 자, now 이제 I gotta go 저는 가야겠습니다. saying 말하면서 부대 상황이죠. 뭐라고 말해요? goodbye 그죠? see you again. goodbye see you again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다 끝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화 1, 2, 3에서 배운 발음 법칙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잘 익혀두세요. 앞으로 모든 발음 법칙은 1, 2, 3강 그리고 오늘 추가된 발음 법칙 외에는 거의 이제 나올 게 없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